당신만 모르고 살고 있는 모든 것을 정리해주는 남자, 딱정남입니다. 오래 살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은 정말 살기 힘들구나 하는 고통입니다. 고난의 연속이구나 하는 좌절감입니다. 정말 바람 잘 날 없는 삶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지금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만약 불만 없는 행복한 삶을 산다면 더 이상 이 영상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는 것이 힘들다고 느낀다면 끝까지 영상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한순간도 놓치지 마십시오. 미국의 유명한 배우 찰리 채플린은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겉보기에 평온해 보이는 타인의 인생도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와 같은 고통과 아픔의 연속입니다. 세계적인 작가이자 철학자인 알베르 까미는 인생의 부조리를 강조하며 삶을 살아가는 인간의 고통을 시시포스 신화에 빗대어 표현했습니다. 시시포스는 고대 그리스 신화 속 인물로 신들의 노여움을 사서 혹독한 벌을 받게 됩니다. 바위를 산 꼭대기로 밀어 올리는 형벌이며 정상에 오른 바위는 다시 굴러떨어지기에 영원히 바위를 밀어 올려야 하는 고통 속에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네 인생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 겨우 넘어가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립니다. 여러 문제가 산더미처럼 겹치기도 합니다. 얼마 전 죽고 싶다면서 찾아왔던 한 친구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어느 날 왼쪽 발목이 부어서 병원에 갔더니 발목 염증이 심해서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수술까지 받을 수 있다면서 입원 치료를 권했다고 합니다. 일주일 정도 치료하면 끝날 줄 알고 회사에 병가를 냈는데 염증이 쉽게 낫지 않아 결국 직장까지 그만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들은 대학에 떨어져서 계획에도 없던 재수를 하게 되었으며 아내마저 다니던 회사의 경영난으로 뜻하지 않게 실직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당장 재수학원에 큰 돈이 들어가야 하는데 확실한 수입이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여전히 발목 치료를 받고 있다는 친구는 다리를 절뚝이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고 하소연하는 친구를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곧 다 잘 될 거야 라고 위로했지만 친구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깊은 좌절과 우울감 속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위로를 해주겠습니까? 아니, 당신의 문제라면 어떻겠습니까?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막연한 위로보다도 스스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단단한 지지대가 필요합니다. 전문적인 상담을 받는 것도 좋지만 스스로 이겨내려는 의지와 지혜도 필요합니다. 이럴 땐 과학적인 심리학 이론으로 만들어진 전문성 높은 자기 위로법이 효과적이라고 심리치료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을 친구를 생각하며 오늘의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리는 심리치료 처방법 중 가장 마음에 드는 방법 하나 정도를 골랐다가 고통이나 시련이 당신을 찾아왔을 때 자신을 위로하듯 활용해 보세요. 분명 커다란 힘이 될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자가 처방법 중 7가지를 엄선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나를 위한 특급 위로법 첫 번째, 내 감정과 거리를 두고 바라본다. 이것을 심리학적 이론으로 말해서 탈중심화라고 부릅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깊은 수렁 같아서 한번 빠지면 계속 안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라고 자책할 때, 이렇게 살아서 뭐해? 하며 우울해할 때, 어떻게든 빠르게 부정적인 감정과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책, 우울, 슬픔 등의 감정이 나의 전부인 것처럼 받아들이지 말고 영화나 드라마 속 인물을 보듯이 객관적으로 감정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울하다라는 생각 대신 내 안에 우울한 기분이 머물러 있구나 하고 시각을 바꾸면 그 감정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감정도 나와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부정적 감정은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나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본다면 거기서 벗어나는 것도 쉬워집니다. 감정은 한여름날의 소나기와 같습니다. 소나기가 순식간에 휩쓸고 지나가면 거짓말처럼 쨍한 햇빛이 다시 비춥니다. 감정과 자신을 분리하는 연습을 꾸준하게 해보십시오. 감정과 나 사이에 공간이 생기면 감정에 쉽게 휩쓸리지 않게 됩니다. 스스로에게 주문처럼 말해주세요. 감정은 바람, 파도, 소나기 같은 거야.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거야. 나를 위한 특급 위로법 두 번째, 나의 수고와 가치를 알아준다. 심리학적 전문 용어로 말하면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입니다.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성과지향주의에 빠집니다. 그 영향으로 어떠한 성과를 이루었을 때만 스스로 만족감을 얻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누구나 그 자체로 고귀하고 완벽한 존재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믿는 것은 자신을 향한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감이며 건강한 정신을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정신 승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언제나 소중한 존재야. 이러한 생각에서부터 자존감 회복이 시작됩니다.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사는 거야. 이러한 몹쓸 생각이 당신을 괴롭힌다면 칭찬 일기를 적극 추천합니다. 하루를 끝마치는 저녁에 종이 노트나 스마트폰 노트 앱에 자신에 대한 칭찬의 말을 하나씩 적어보세요. 힘들고 짜증나는 하루였는데 오늘도 잘 버텨준 나를 칭찬해. 피곤한 하루였지? 정말 수고 많았어. 길게 쓸 필요도 없습니다. 대단한 성과와 성취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힘든 하루를 보낸 나를 칭찬하면서 따스한 미소를 지어주세요. 간단한 격려와 위로도 좋습니다. 조금 쑥스럽겠지만 거울 앞에 서서 소리내서 말하면 더 큰 효과가 있습니다.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을 통해 진정한 나의 가치에 눈뜨게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한 특급 위로법 세 번째, 나에게 친구처럼 말을 걸어준다. 자기자비라고 불리는 심리학 이론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신을 비난하기보다 절친처럼 다정히 대하라는 것입니다. 남한테는 한없이 너그러우면서도 자신한테는 엄격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별거 아닌 일에 자책하면서 자신을 괴롭힙니다. 자기 학대만큼 위험한 것도 없습니다. 자신의 삶을 철저히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인간으로서 바른 주체성을 가지고 나로서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내 자신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앞서 말했던 감정과 거리를 두는 것도,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알아주는 것도 나와 원활하게 소통할 때 가능합니다. 좋은 소통을 위해 심리치료 전문가들은 자기자비 편지를 권합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나와 같은 처지라고 가정하고 위로의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 쓰는 위로의 편지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읽어봅니다. 이러한 작은 시도만으로 내 자신과 한층 가까워질 뿐 아니라 스스로 위로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나를 위한 특급 위로법 네 번째, 인간은 모두 똑같다고 믿는다. 보편적 인간성이라는 심리학 이론은 나만 혼자라는 고립감을 이기는데 아주 효과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갈수록 1인 가족이 늘어나고 나이 먹을수록 가족과의 단절이 심화되는 요즘 같은 시대에 고립감은 커다란 사회적 문제입니다. 왜 자꾸 나만 일을 망치는 걸까? 다들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아닌 것 같아. 특히 홀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혼자만 불행하다는 부정적 감정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보편적 인간성은 실패와 고통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보편적인 경험임을 강조합니다. 모두가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으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인간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에 고립감은 착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은 모두 똑같다는 동질감을 느끼려면 간접 경험, 직접 경험 어느 것이나 좋습니다. 간접 경험은 고난과 역경을 주제로 쓰인 책을 읽거나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입니다. 직접 경험의 경우에는 좀 더 활동적으로 지역 동호회나 커뮤니티 모임에 나가거나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 몫의 짐이 있다. 그 짐의 무게는 밖에서 보기에 달라도 짊어진 사람에게는 똑같이 무겁다. 가슴이 뭉클해지는 따뜻한 통찰력입니다. 당신의 짐은 무겁고 힘겹지만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며 모두가 같은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공동체 운명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커다란 위로가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한 특급 위로법 5번째. 작은 행동 하나가 기분을 확 바꾼다. 심리학에서는 행동 활성화라고 부르는 인지행동 치료의 일종으로 기분이 좋아지길 기다리기보다 별거 아닌 작은 행동만으로도 기분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우울하거나 의욕이 없어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기분이 나아져야 뭐라도 하지라고 생각하면서 침대에만 가만히 누워있으면 기분은 한없이 더 가라앉고 우울감은 자꾸 커져만 갑니다. 이럴 때 생각을 바꿔야 상황도 바뀝니다. 기분이 몸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몸이 기분을 움직이게 하자. 5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딱 5분만 창문을 열고 환기를 하거나 혹은 세수를 하거나 동네 한 바퀴를 도는 등 아주 사소한 물리적 행동을 시작하세요. 행동이 시작되면 뇌에서 의욕을 관장하는 도파민이 소량 분비된다고 합니다. 특히 나이를 먹고 활동성이 줄어들수록 산책을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 위대한 철학자들은 막힌 생각을 뚫고 정신을 정화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로 걷기를 꼽았습니다. 장자크 루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오직 걸을 때만 명상할 수 있다. 걸음을 멈추면 생각도 멈춘다. 나의 마음은 나의 다리와 함께 움직인다. 당신의 다리가 움직이는 만큼 고민도 함께 가벼워진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나를 위한 특급 위로법 6번째. 불안한 생각은 결코 사실일 수 없다. 걱정도 팔자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별의별 걱정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괴롭히는 걱정의 95%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괴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괴로움의 원인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해석하는 방식에서 옵니다. 몸이 약간만 아파도 큰 병이 아닐까 하고 지레짐작하면서 걱정에 꼬리를 뭅니다. 가족 중 누군가와 잠시 연락이 되지 않아도 불길한 상상 속에서 초조해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일상의 대부분을 우울과 불안, 걱정 속에서 보내게 됩니다. 이럴 때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지적 재구성이 좋은 위로가 됩니다. 인지적 재구성은 인간의 부적응적 행동이 불합리한 사고방식과 부적절한 정서적 특징으로 발생한다고 보는 시각입니다. 쉽게 말해서 대부분의 걱정과 불안은 정확하지 않은 판단과 부정적인 상상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걱정과 불안은 관점 바꾸기만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생각이 100% 사실인가 하고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또는 다른 가능성은 없을까 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바꿔보세요. 앞서 말했던 탈중심화와 마찬가지로 걱정과 불안을 키우는 지금의 생각을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현재 자신의 상황을 글로 적은 후 눈으로 읽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사실을 다시 적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왜곡된 생각의 오류가 눈에 보여서 균형 잡힌 상황 판단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당신의 걱정은 결코 현실로 일어나지 않으며 현실화된다 해도 그때 걱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불안을 느낄 때는 속으로 주문을 외워보세요. 이건 사실이 아니야. 불안이 만든 가짜야. 거짓으로 가득한 걱정 따위는 이제 쓰레기통에 과감하게 버려도 좋습니다. 나를 위한 특급 위로법 7번째.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 3가지만 떠올려 본다. 긍정 심리학자인 바바라 프레드릭슨이 발표한 확장 및 구축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정서는 사고의 범위를 넓히고 이것은 회복력, 수용성, 창의성을 구축하여 심리적 회복 탄력성을 키워준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사람들의 공통점은 쉽게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굴의 정신과 인내력은 바로 긍정적인 사고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반면에 매사에 불만이 많은 사람들은 인내력도 부족하며 앞뒤가 꽉 막혀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두뇌가 열린다고 합니다. 창의성은 물론이고 고난을 받아들이는 수용성, 그리고 역경을 버티고 이겨내는 회복력도 열린 두뇌를 통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긍정적인 사고가 만드는 심리적 회복 탄력성입니다. 정신력도 근육과 같습니다. 하루 5분 정도 근력 운동을 하듯 긍정적 사고로 심리적 회복 탄력성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심리치료 전문가들은 감사 일기를 권합니다. 하루 중 아주 사소하지만 감사했던 순간을 찾아서 노트에 2-3가지 정도 적는 것입니다. 버스를 탔는데 자리가 생겨서 편히 앉았다. 카페 아르바이트생의 인사가 좋았다. 날씨가 맑고 화창했다. 긍정의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면 어디서든 감사할 것이 차고 넘칩니다. 이렇게 긍정적 시야가 점점 넓어지면 심리적 회복 탄력성이 저절로 좋아져서 웬만한 시련과 역경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 강한 당신을 만듭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의 영상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당신만 알고 있는 자기 위로법이 있다면 댓글에 올려서 함께 공유해주세요. 많은 분들께 힘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친구분들께도 카톡으로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신다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쩌면 당신만 모르고 살고 있는 모든 것을 정리해주는 남자 딱정남이었습니다. 당신의 삶에 따스한 공감을 보냅니다. 감사합니다.